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용신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명했는데, 이번 주도 아마 계속 이제 용신 푸는 법부터 해서 대운, 세운 푸는 거 아마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이게 이제 얘가 사실상은 이제 굉장히 많아야 돼요. 한 100개, 한 1000개 돼야 되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시간당 해봤자 한 8개나 한 10개밖에 겨우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샘플 고르는데, 현 정치인 써도 안 되고, 한국 정치인 쓰면 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외국 사람들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점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 사람 정치인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 사람 사주가 꽤 특이해요. 일단 이제 대운 쓰고 나면 이렇게 쓰겠죠. 요 대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처음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이니까 흐름도는 그냥 흘러가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 사주 보면 참 재밌는 게, 하여튼 이 자체가 좀 특이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합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옷을 삼합이 되죠. 따지면은 전체 다 지지가 거의 화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또 화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보통 사주 천간에 갑하고 병하고 무가 있으면 삼기 해가지고 운이 좋으면 참 발달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천간 배합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전체가 화세로 몰리고 일간으로 화토로만 다 몰려 있어요. 여기 있는 목 하나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전체가 토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사주죠. 오히려 여기 조금 왼수인데 이것마저 이렇게 빼니까 큰 나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주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너무 더우니까 차가움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은 실제는 이건 이제 완전히 종하지, 자기한테로. 그래서 이런 사주가 특이했는데, 이 사주는 거의 인옷을 합돼 있고 천간에 병이 있으면은 제가 그런 말 했단 말이죠. 열기가 많으니까 거의 다가 연기파가 된다고요. 그래서 연기파로 평생을 살거나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마릴린 먼로도 이런 사주였고. 이 사람 남자란 말이죠. 근데 어릴 때 행동은 완전히 연기파였어요. 나이 들어서는 다른 길로 가지만. 누구냐면 이 양반은 이제 에디슨이에요. 닭이 새끼 나는 걸 가지고 자기도 흉내냈으니까 연기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남이 흉내내는 걸 참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체 운이, 지지 운이 이쪽이 이렇게까지는 여기서 모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나이 때요. 한 11세, 아니 한 10세에서 한 16세. 이때는 별로 좋을 게 없죠. 이러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처음 태어나서는 괜찮았겠죠, 아마. 근데 그 다음엔 잘 안 좋고, 그 다음 되면은 그냥 괜찮았어요. 쭉 흘러왔어요. 이렇게. 무난하게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요쯤 되면은 거의 운이 금수로 몰리니까 이때부터 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사주가 특이하면 하는 행동도 원래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났으면요. 요때에 학교를 간뒀으니까 아마 발명가가 되기 힘들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주에 이런 사주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크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시대적인 배경인데,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학벌에 한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이게 한국 사회였다면 아마 이 양반은 그거 했을지 몰라요. 이제 기계에 막 만든 기술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을 살 수도 있겠죠. 돈은 많이 벌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끝나니까 사실은 운이 좋고 나쁘고가 거의 수명을 한 60세를 놓고 보면은 이제 그 구분이 가는데요. 사람 수명을 한 100세 아니면 한 120세 보고 나면요. 운 좋고 나쁘고가 다 거의 같게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가 동서남북 다 도니까 언젠가 한번 자기 운이 오거든요. 수명이 길게 되면 계속 흥망성쇠가 한 번씩은 다 겪게 되죠. 근데 요 사주도 이렇게 피었다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된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의 흐름이 맞다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발전할 것이냐, 얼만큼이나. 그게 이제 격이죠. 이렇게 하나로 몰려있으면 사람이 생각이 거의 하나로 돼요. 만약에 편재의 마음도 있고 갑자기 정재의 마음도 있고 이러면 혼란스럽게 돼요. 그럼 인생을 가다 보면은 이 길로 가고 싶고 이것 가고 싶고 막 혼란기가 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길로 꾸준히 못 가니까 성공하기가 좀 더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관살 혼잡, 뭐 정편재 혼잡이란 나쁘다 이런 개념이 거기다가 심리 상태예요.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더 발전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관직. 돈에 대해서는 남하고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자기 이미지가 구겨지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만 중시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체면불구하고 처음부터 돈벌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예를 중시하느냐 아니면 돈을 중시하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이게 이러한 경우 참 많아요. 이제 어떤 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 관계를 이거와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만나자마자 대번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이득을 볼 수 있다, 뭐가 어떻다 하고 모든 걸 판단하죠. 또 어떤 분들은 돈 얘기 아예 안 해요. 관심도 없고. 자기 이미지만 참 중시한다고요. 이게 이제 구분이 가는데 두 가지 다를 적당히 이제 갖는 사람이 부귀명예를 하고 요것만 중시하면 이제 거의 귀명, 돈만 중시하면 부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따라서 참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자기 하나로 다 모여진 경우에는 이게 어디를 튈지 몰라요. 그게 어디서 차이 나냐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나요. 종격인 종왕이 되고 강왕이 되고 자기로 모든 길을 몰렸다. 이런 케이스는 도대체 이 양반 직업이 무엇인가가 아주 어려워져요. 종제다 아니면 돈, 종관 하면 명예 다 나오는데 이렇게 종왕 강왕 되면요.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디를 튈 것이냐. 그게 이제 일간 기준의 판단이죠. 만약에 이게 인호순이 아니고 사유축 합의되거나 그리고 일간이 경이었으면 거의 그걸로 빠지죠. 권력계통으로요. 근데 무일간이 주로 나타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주로 발명을 하죠. 남한테 새로운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가의 기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천재적인 면으로서 남한테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떤 큰 아이템을 제공한 케이스가 있고 또 남한테 새로운 걸 좀 편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후자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순수 창조가 아니고 수로 발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주마다 큰 차이가 오는데 이러한 경우 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발명을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렇게 화세가 많으니까 일단은 양반 돈은 있어야 돼요, 자기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일로 돈을 많이 까먹죠. 그게 이제 그 사주에서 각 특성이 어디로 튈까 하는 이제 그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사주가 과연 이 양반이 이때 정확히 태어났을까 아닌가는 제가 모르고 이제 과거의 문헌까지 뒤져서 하신 건데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나온 흐름대로는 거의 맞아요.
이 사람도 이제 평생을 좀 재밌게 살았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좀 고난스러웠을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경금이 탁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어떠한 격은 그냥 정관격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을경이 합금하고 가을에 태어났고, 지금 시점은 제가 연월일시로 본다고 봐야 돼요. 자꾸 이제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칠판 강의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왼손잡이는 이렇게 가겠죠. 하여튼 이렇게 연월일시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을경합금이 되고 신이 왔다. 그러면 화격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 또 여기 이 목이 너무 강해서 가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사주가 너무 이렇게 금하고 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신자 합해서 수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춥고 해서 인중에서 화를 잡았다고 했단 말이죠. 과거의 문헌에서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관격이면은 거기다가 이 당시 러시아 시대는 거기다가 공직에 있다면, 자, 정관이면 주로 봉급을 받고 관직에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관직이라는 개념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과거로 칠 때 관직이에요. 그럼 이 양반도 이 당시 어디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하려면 이게 그 당시엔 정확히 공직이란 말이죠. 사기업은 없으니까. 근데 운이 참 이게 전부 다가 금수운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럼 공직에 못 가고 운이 나쁘고 했으면 사람이 기본 머리는 좋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자기만의 사고방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양반이 글을 쓰거든요. 이게 누구냐? 이 양반이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가 자기 주관은 아주 강해요. 여기에 인묘가 있어서 을목이 강하고, 이 신이 가을에 태어나서 예를 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신자 합수가 되고, 그래서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글을 써가지고 평생을 보내게 되죠. 뒤늦게 피는데, 만약에 이 양반이 수명이 한 100세 갔으면요, 뒤에가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건 이 톨스토이 자제가 있으면 또 막 이제 여기에 비교해서 또 막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실제 사주가 누구가 있었으면 또 이 양반의 자식을 같이 풀고 하면 이 흐름이 참 재밌어져요. 근데 이제 그 문헌이 다행히, 참 불행히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 양반이 어떻게 이런 문학에 대한 소질이 참 많았을까? 여기서 오게 되죠. 얘하고 얘를 보면은 그냥 정관격이기 때문에 예술성은 별로 떨어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하고 얘가 합해서 인수가 되거든요. 편인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양반의 기질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주를 이제 제가 하나, 둘 풀다 보면요, 저거 그냥 말을 끼워 맞힌 게 아닌가 하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보통 을간이면은 문장력이 좋아요. 그런 사주에. 만약에 그 사주에 갑일간이었으면 이 양반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운이 안 좋고 막 꼬이니까 글을 써도 다른 글을 썼을 거예요. 소위 그 당시에 사상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아마 감옥에 갇히게 되겠죠. 근데 갑과 을 차이예요, 그것도요. 근데 이런 점들 차이가 사실은 이제 모든 문은 다 뒤져가면서 맞추면 정말 재밌어지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한참 내가 연구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막사이사이라고, 요새 막사이사이상이 있잖아요. 이 사주도
임일간이 일단 임일간이라면요. 거기다가 밑에 신자 합수에서 수기운이 강하면은 일단 상당히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자, 머리 좋은데 수기운 너무 강하고 너무 아직은 여름이 막 지나가고 가을이 왔기 때문에 좀 춥다 해서 정화를 잡았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어릴 때는 괜찮아요. 나이 들면서 거의 40한 2세 이후는 그냥 한 10년이 참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게합화가 해서 괜찮아져요. 이때 잠시 나쁘다가요. 이때는 신자진 합수가 되니까 아주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것만 넘기면 무게합화가 되겠죠. 근데 이때 아마 상당한 고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주풀이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쁠 시기에 피해가라 하고 미리 말을 해주잖아요. 피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부닥치는 게 좋은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떠한 현상에서 딱 부닥치고 간 사람들은 고생이 그만큼 되지만 뭔가 큰 걸 얻는데 그걸 피해 간 사람들은요. 묘하게도 필 때 덜 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날이 캄캄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피할까를 연구할 건 별로 없어요. 사실 피할까는 하나만 하면 돼요. 내 건강 문제 하나만 하면 돼요. 건강만 유지되면 사실상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 있겠죠. 어차피 한번 망할 거면 한번 과감하게 당해보고 그 다음 될 때 한번 또 사실 도전해보고 이게 필요한 거지. 이 건강만 지킨다면 진짜 문제가 아예 없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는 그냥 막 가도 돼요. 누가 한 20대 한 후반 됐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자기는 어떻냐고. 그래서 한 33세부터 제가 볼 때 한 43세까지 안 좋다 했단 말이죠. 그 양반이 대부분 이거 어떻게 피해가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망하는 게 깊고 힘든 게 깊으면 이만큼 튀어오르는데 망할 때 이만큼 망하고 이만큼 되려고 그러면 네가 안 올라간다. 근데 이 사람 얘기는 그래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뭐 비빌 언덕을 가지고 망한지 이게 안 낫겠냐 하는데 실제는 이게 정답은 없어요. 이건 예측 불허한 게 똑같은 사주예요. 어릴 적에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치자고 이렇게 해요. 그럼 누구나 다 부유한 집에 태어나 똑같은 사주면은 여기에서 태어나면 잘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아주 묘하게도 여기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두 번째는 이 양반은 부유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 과외도 받고 해서 대학을 잘 가서 어디 회사에 근무했다. 한참 성공해서 어디 사장을 했다 치면요. 자, 가난하고 어리니까 집안도 힘들게 해서 아마 재수하겠죠? 재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다가 회사 갔어요. 이 사람이 사장하게 되면 이 사람은 회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을 한 70년을 보다 보면요. 인생을요. 흐름이 다 달라져요. 90년 보면 더 달라져요, 이게. 아마 과거 시대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참 강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부유하게 살고 잘 되면 잘 피겠다. 근데 그게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80년에 이 당시는 이제 거기다가 이과는 의대만 간다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 당시는 이제 의대를 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대를 갔단 말이죠. 90년대 오니까 한의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의대를 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80년에 있어서의 광고 대행사라는 의미는 큰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 가고 싶은 과 가고 그냥 나는 안 가면 그냥 이거 하겠다. 이래서 광고 대행사 많이 갔어요. 근데 이 광고 대행사가 반대로 90년이 되면 또 최고 직업이 된단 말이죠. 이 시대가 엄청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별로 없어요. 아마 한 60년대하고 70년 초반까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이과는 거의 다 거기 가서 화공학과. 한국이 발전하려면 화공학이 발전된다. 충분하죠, 이게. 여기 가서 공부를 참 잘하신 분들이 여기 갔는데 지금 와서는 큰 대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게 다 성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현재 직업이 안 좋다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80년에 미용업을 했다. 이게 90년 넘었으면 아티스트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바뀌죠. 1800년에 사주를 풀이할 수 있으려면 양반밖에는 별로 못해요. 한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 2000년에 접어들면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 당시는 일종의 학문을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천시받는 시대가 왔거든요. 참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사주 가지고 한 10년 전에 아유, 난 이제 강의도 안 하겠다 하고 이제 선언했죠. 사주도 안 봐, 강의도 안 해 하고. 이 사주는 아마 이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주도 특이해요. 이렇게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금이 아주 강해요. 자, 경금이 강하다는 뜻은요, 상관이 아주 강하겠죠. 그 상관이 강한 사람의 특성이 창조력이 대단하죠. 동시에 아주 반항적이고 기존의 질서를 다 부숴버리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일간이 가을에 태어나고 거기다가 이 경금의 기운으로 다 몰려있으니 기운이 아주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약하다. 물론 약하지요. 이 사화가 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합해버리니까요. 도와줘봤자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약하고 두 번째 전체가 금기는 몰려있으니 좀 차갑다. 그래서 약하고 차가워서 헐 수 없이 화를 용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억부하고 조우하고. 근데 결론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 책에서는. 그리고 이제 양반 흐름들을 보면은 묘하게도 운이 전체가 목화 흘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래서 피었다. 그런데 사이사이 고생 많죠. 제가 이게 무슨 얘기 하냐니까 이런 얘기죠. 대운이 갑인이냐 아니면 갑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오는 거죠. 한쪽으로 기운이 다 몰려있으면 필 때 아주 피는데 이렇게 갑신돼 있으면 신금이 갑목을 극한다 이래서요. 인생이 필 땐 피더라도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양반도 많은 혼란기가 오게 되죠. 근데 이 양반은 정확히 치면은 예술은 예술인데 철학적인 예술을 좋아한 거죠. 만약에 그냥 신이었다면 그냥 순수하게 이게 어떤 풍경 멋있게 그렸을 거예요. 근데 상관성이 강한 예술가면은 상당히 철학적인 예술가죠. 이래서 거의 뭐 추상화 많이 그러죠. 그래서 여기 그 특성 차이인데 만약에 이 사주에 이런 사주에 그냥 순수한 어떠한 예술이 나왔다. 이러면 이 양반이 다른 인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차이는 이거죠. 운이 필 때는 피더라도 자기 격에 맞춰서 잘 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양반이 상관이 강하지 않고 시가 틀려서 그 다음 시인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상관성이 강하지 못하고 식신이 강하게 돼가지고 아마 다른 예술로 많이 발전했겠죠. 어찌 보면은 예술 그림보다는 어떤 글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요새 말하는 연예인 계통 그런 계통의 작가 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이 다 특이해서 요즘 상당히 비싸게 되겠죠.